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정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제가 수행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의 일부를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젠더에 대한 갈등론적인 어떤 인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2030 세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현실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90%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한 반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가량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그리고 20%는 이미 양성평등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인식이 사실은 오늘 이 발표와 연구를 이끈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즘 들어서 더욱 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친밀한 관계, 데이트나 결혼, 가족 안에서의 남성 고충, 여성 위주의 그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내러티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가부장 질서로부터의 탈피를 원하는 그런 담론들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것들의 이런 논의들의 근저에는 그런 남성들에게 국민의 그리고 시민의 의무로서 부과되었던 군복무와 관련된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논의에서는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토론이나 또 앞으로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들을 보면요, 단지 이런 갈등론적인 입장을 기술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미시적인 진단으로 환원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거시적인 사회 변동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예로서 화장과 같은 외모 관리, 탈코르셋 운동으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비해서 청년 여성들은 훨씬 더 많이 반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의 여성들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30%인 기성세대에 비해서 반감을 표현하고 있고, 역시 강한 남성성의 요구에 있어서도 청년 남성의 62%가 반감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기성세대의 4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성에게 부과되었던 생계부양자 역할, 브레드위너라고 하는 역할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문제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과거의 전통적인 성역할 질서에 대한 반감과 균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결국 과거에 어떤 성별을 축으로 자원이 분배되었던 가부장 질서가 균열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론적으로도, 그리고 대중 담론과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도 이런 세대와 젠더가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단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담은 20대 남자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에서 주목한 것은 그 같은 세대 90년대생 청년들 안에서의 어떤 젠더 의식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젠더 이론을 아시는 분들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차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별이라고 하는 요소 이외에 어떤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지역과 같은 다양한 위치에 따라서 한 개인의 불평등과 정체성 경험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이런 이론적 자원이 사실 남성, 여성 안에서 굉장히 분화되는 그룹에 대한 정체성과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계나 다이나믹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세대라고 하는 건 우리 이야기 들었지만 노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페미니즘의 부상, 그리고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대에 굉장히 다른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제 90년대생에 주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서사는 지금 미디어에서 굉장히 대두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대중적인 책을 봤을 때도 이제 그 90년대생이 온다 해서 보면
90년대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을 하고 그리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직을 선호하는 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의 시스템화를 요구하는 세대다라고 세대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 인테그리티를 중요시 여기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90년대생의 공정에 대한 요구가 항상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오늘 발표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 또는 냉소에 대한 어떤 분노의 정당화로 수사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발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신의 논리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 그런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수사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챕터 그리고 오늘 이 발표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앞에 서 있는 90년대생들의 감정과 어떤 정체성의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발표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능력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젠더의식 그리고 젠더 불공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김홍준 교수님의 그 서바이벌, 저성장 시대에 서바이벌 해야 하는 그런 생존주의 감정을 가진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이런 불공정한 감정을 의미화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는 서사가 차용된 방식을 이제 그것에 주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적극적 조치 제도로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그동안 역사적으로 차별되어 왔던 그런 차별 집단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국내 공공 부분에서는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있었고요. 그렇지만 연구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시장의 논리, 남녀 균형 조화나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들로 그 목표가 조금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들을 보면 성평등 정책이 완성된 것과 같은 어떤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분석들도 있고요. 이러한 적극적 조치 제도는 사실 젠더뿐만이 아니라 뭐 인종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저항 담론이 항상 저항 담론을 마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 어떤 집단을 특별하게 명시하는 우대가 포함되어 있을수록 더욱 불공정하게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완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하상은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같이 신자유주의적인 흐름과 조우하면서 주류 담론 간의 어떤 결합이 일어나게 될 때에 능력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의해서 적극적 조치가 완화되거나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초점 집단 면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취업 준비생 90년대생 남성 8명 그리고 취업 준비생 90년대생 여성 8명, 취업자 여성 8명을 바탕으로 한 결과를 예비적 결과를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배경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 적극적 우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90년대생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노력한 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그 형평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불공정함의 근거로 이용하고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여학생들을 공대 여학생들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여성들을 위한 어떤 실습이나 그런 훈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절차적인 과정의 평등을 담보하지 않은 채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기계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초반 발표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투자한 어떤 노력 그리고 그
그 기여에 따른 보상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출발선을 동일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 서사가 이제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 교수님들의 발표에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로서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좋은 대학을 갔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노동시장으로서의 진입에 대한 그러한 통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출발선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족이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이러한 결과의 평등이 무임승차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 감정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생 여성들이 이해하는 것은요,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 제도와 같은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러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우선시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인데,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집단으로서 그런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진입에 불리하고 그런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에서의 회복을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 영역에서만 이러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작동을 하고 시장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은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회식이나 야근 그리고 인터뷰나 면접을 할 때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중적인 어떤 잣대들, 출산과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노동시장에서 퇴각할 주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이제 노동시장에 어떤 진입할 때의 면접 과정에서 불리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90년대생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능력주의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촘촘하고 견고한 의미의 스펙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능력주의라고 하는 기준이 개인들의 마음속에 초월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여성들 자신이 자신의 소수자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능력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서사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다시 생존주의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취업자 남성 90년대생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존주의 세대로서 경쟁에서 서바이벌하기 위한 불안감이나 위기감 같은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90년대생 미취업자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단일한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남성들에게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미투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결국은 어떤 밥그릇 투쟁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것에서 프레임의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임원이나 아니면 그런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성장 시대 노동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정성이 결국은 생존 경쟁의 원리로 작동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젠더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적극적 조치에 있어서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취업자 여성들인 90년대생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국제공항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직종에 들어가지 않을 지원하지 않을 사람이라도 너무나 쉽게 어떻게 보면은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쉽게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어화했습니다. 이것은 임동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런 지방 지역 인재 우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생 우대와 같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립대 출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루트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노력의 배신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취업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기업 내부 또는 일터의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어떤 남성 중심적인 문화나 가치관을 더욱 크게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여성 임원이 부재함으로써 멘토나 리더십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저변이 부재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존주의 감정이지만 노동시장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의 온도차는 왜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압축적인 제도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남성 역차별이라고 하는 어떤 담론 또는 그런 서사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수면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주의라고 하는 신화가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프레임을 대체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서사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상위의 개념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공정함, 불공정함, 그리고 그 안에서 젠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더 거시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90년대생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노동을 통해서 시민권 그리고 어떤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남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의 몰락, 저성장 시대의 노동의 몰락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90년대생 여성들의 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문화적 배제와 부담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자신의 핵심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이제 현실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공론장의 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공간이 성별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젠더화된 정체성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배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개인들의 현실 인식에 착시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선별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개인들 그리고 선별적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더욱 소통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생 남성과 여성들 모두가 온라인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그 급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여성 우월주의 또는 남성 도태를 지향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동을 하고 그것이 개인에 따라서 그 집단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20대 남성들에 대한 대중 담론을 보면
이런 차별을 받았던 것은 어머니 세대와 같은 과거의 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단을 비교군으로 해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하는지는 굉장히 그 중거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도 90년대생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받은 것이 80년대생 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